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들과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어김없이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쪽으로 퀴즈 정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자로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지금 다시 한번 유튜브로 보내신 분들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금도 어쨌든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다들 부담스럽다며. 네. 화장을 꼭 하고 와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여성시대 지지율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네, 정유경 기자 먼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정기조사 결과 발표 나왔죠. 네네. 특히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내린 37.5%를 기록하면서 2주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네. 6개월 만에 최저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0.9%포인트 오른 34.1%를 보여서 그러니까 네. 37.5 대 34.1인 거죠. 네. 그러니까 3.4%포인트까지 굉장히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오차 범위 내.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2주째 상승세를 보여서 6.3%고요. 정의당이 4.5%로 조금 떨어졌고 네. 우리공화당도 1.7%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똑같고요. 똑같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조사 결과는 1,502명이 응답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참 민주당 울상이겠어요. 이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 굉장히 따라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제 네네. 리얼미터 조사로만 봤을 때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근소한 차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4%포인트로 좁혀진 게 네. 그래서 당시 출범 때는 뭐 5월 2주차 때라고 하고요. 4.4%포인트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근소치로 네, 이제 가장 많이 붙은 수치군요. 거였고요. 네. 문제는 이제 중도층인데 오늘 결과 발표에서 중도층 쪽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네. 오늘 발표로 보면 민주당은 35.2%에서 30.9%, 네. 자유한국당은 32.6%에서 32.2%. 둘 다 하락했지만 민주당이 하락폭이 더 컸던 겁니다. 네. 1.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네. 거죠. 중도층. 중도층만 이제 보면 역전을 차이가. 했으니까. 예. 민주당에서 조금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추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데 저도 아까 그 리얼미터 표를 봤습니다만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로만 봤을 때는 이제 네. 하락 추세인데 그거를 이제 오늘 물어봤죠. 네.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데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다? 네, 하락세를 예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제 비판적 의견들이 중도층이라고 하죠. 비판적 지지자들, 중도층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했지만 네. 과연 이게 계속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할 것이냐는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내부에서도 네. 그러니까 약세 지역 경북, 뭐 대구 이런 데서는 정말 죽을 상이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이건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다. 뭐 오래 못 갈 거야.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그런 추세가. 게 또 네.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디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보면은 부산이 지금 야당에서는 네. 이제 부산은 우리한테 넘어왔다. 야당에서 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음. 실제로 부산에서 거의 일부 빼고 거의 야당이 더 승률이 높은 것으로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지금 여론조사 그 뭐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지 않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올라오질 않으셨죠. 계속 거기서 이제 지역 그래요? 활동하고 PK 지역은 서울에 잘 안 올라왔고요. 의원들이 아예 네. 그냥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상주하고 겁니까? 있습니다. 피해도 있고 네, 하니까. 태풍 피해도 있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좀 특이했던 점은 오늘 만난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를 거다. 어차피
총선 앞두고. 왜냐하면 야당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아 야당복이 있다. 예, 야당복이 있다. 야당복 예, 주장. 이런 표현이죠. 어디 야당복이 수도권 있다. 의원이세요? 아니 지금 야당 지지율 수도권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약간의 기대를 하는 게 북미 정상회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네. 연말에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할 것이고 야당이 계속 실수를 하면은 언젠간 오를 것이다. 야당이 계속 실수를 한다면 우리보다 더 실수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야당이 기댄다. 네, 약간 아니, 자유한국당- 야당복을 언제까지 추구할 것인지 이것도 좀 위험하네요.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저쪽이 전략이라고 잘못하는 볼수 게 전략일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계속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정신승리.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할수록 기자들한테 말을 할 때는 좀 더 자신감 맞아요. 있게 말하는 네, 그런 그런 것도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불안하다 들고요. 불안하다면 저희가 또 쓰니까. 쓰니까. 네. 네. 그 분위기를 계속 쓰니까요. 네, 내부에서도 위기 의식 느껴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어찌됐든 핵심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입장, 뭐 속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임명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뭐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해서 피로함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피로감이 있죠, 실제. 네. 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의원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걸 지금 총선 다 앞두고. 뺏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지금 국감 이슈가 다 조국 장관 이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피로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무엇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걱정. 많죠 지금. 그러면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을 공격할 수 있어서 국정감사 여전히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런 겁니까? 한국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희색이 사실 만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동시에 요즘에는 도대체 여당이나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남 걱정까지 해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네. 조국이 엑스맨이다. 조국 장관이 엑스맨이다. 뭐 우리야 땡큐지 뭐 이런 식의 네. 반색하는 분위기였다면 네. 요즘은 점점 심각하게 진짜 청와대 무슨 생각이냐고 네,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음. 물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여당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자꾸 이렇게 싸움만 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 네네. 지금이 이제 야당은 진짜 고민할 때다. 비판적인 어떤 의원은 오늘 또 지지율이 올랐다. 지지율 많이 지금은 크니까요. 조국 때문에 얹혀가고 있지만 네. 조국 장관 때문에 얹혀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겠는데 조국 국면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12월만 돼도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렇죠. 도대체 전략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올라가서 좋긴 좋지만 또 미래 먹거리를 또 챙겨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먹거리는 조국 장관인데 네. 조금 지나서 연말 되고 패스트트랙 다시 이제 국면에 진입을 하면은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그런 공격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약간의 네. 걱정. 그리고 네. 개혁과 쇄신 과제 얘기도 사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공천 물갈이를 하고 뭐 변화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네. 보이면 네. 야당은 뭐하냐 이런 얘기 나올 테고 그렇죠.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수통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그럼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한국당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양쪽 다 좀 소가리를 좀 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른 맥락에서. 네. 이종권님 문자 주셨는데요. 조국 껴안고 가는 조국 장관을 껴안고 가는 한은 민주당 조만간 폭망이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0252번님 야당이 바보도 아니고 계속 여당을 도와줄까요? 너무 생각 없는 정치 행보가 아닌가요? 반면에 박춘엽님 한국당 국회에서 고함 지르고 욕하고 하는데 왜 지지율이 오르죠?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최아름님도 한국당이 오른다는 것은 잠시 점점점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그래서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각자의 지지층은 올랐을 겁니다. 아마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열혈 열혈 지지층들. 지지층들은 네네. 각자 올랐고 이제 중도층에서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거는 중도층 우리 편으로 그렇죠. 예. 가져오는 게 핵심인데 네. 네, 고민이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군소 정당들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특히 이제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쪽이 궁금하기도 하고 정의당이 뭐 예전에 두 자리 치고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쭉 빠진 것 같아요. 네. 한때 한 10%까지 간다. 그렇죠. 네, 간다는 10 게 넘어선 적도 있었는데 있었죠. 오늘 아마 4.5%? 네, 맞아요. 예. 4.5%죠.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바른미래당이랑 스위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때는 예. 정의당이 바른미래당 다 잘 나와서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그랬었죠.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음. 의원 수 뭐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5.9% 지난주에서 6.3% 똑같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렇게 네. 올랐고 정의당이 좀 내렸고요. 근데 정의당이 제가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네.
그 데스노트 네. 조국 장관 데스노트 때문에 좀 핵심 지지층이 실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게시판을 봤을 때도 왜 정의당이 그런 선택을 했냐 이런 불만도 많았고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같이. 예. 그렇죠. 데스노트가 영향이 컸죠. 많이 그래서 컸죠. 뭐 당원이 예. 많이 나갔네 들어왔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정의당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떠난 네. 지지층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리느냐.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사법개혁, 이 법안 처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패스트트랙을 태워 올렸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궁금하죠.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 잊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내일 뭐 정치 협상 회의를 국회에서 가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또 한국당은 난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11일 내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일단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빠지고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면 예, 아직 빠지고 예,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왜 일정 정해진가 이제 빠지냐 네. 그런 불만만 좀 있죠. 예. 그 며칠 전에 그 문희상 의장과 물론 이해찬 대표는 빠졌지만 이른바 초월회 각 당 예. 대표가 만나는 초월회에서 이 정치협상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름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준비를 거쳐서 의장 순방을 다녀온 뒤에 회의를 하자고 했지 내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이나 뭐 다른 데서는 얘기가 나온 만큼 사실 속도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네네.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검찰개혁 의지가 뭐 지금 민주당의 장단에 맞춰줄 이유는 사실 없다. 이게 뭐 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지연 전술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의장 순방되면 21일 이후니까 한참 늦어지는 거니까. 네네. 근데 한국당으로서는 사실 검찰개혁 이슈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 같아요. 네. 특수부 축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주당이 당론을 바꾼 거지 한국당이 바꾼 건 아니거든요. 한국당 말은 전부터 우리 당론은 그거였는데 민주당이 특수부 줄이는 거였다. 네, 민주당 특수부 수사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이 당론을 바꿔서 그럼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왜 검찰개혁 얘기는 아무도 안 하냐 하니까 이제 이런 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한국당의 분위기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약간 뜨악한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받는 느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는 거는 네. 그 선거법하고 이 사법개혁안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현안을 거잖아요.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네. 건데 지금 가동부터 쉽지 않네요. 그런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정개특위 지난 8월 말에 의결이 돼서 지금 법사위로 올라왔고 11월 말경에 이제 본회의로 부의되는 그런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사법개혁 안 같은 경우는 논란이 네. 있죠. 시기가 법사위에서 90일 묵히느냐 네. 패스하느냐 이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사개특위가 곧 법사위로랑 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체계 자구로 갈 수 있는 그 90일을 줄일 수 있다. 법사위나 뭐 사개특위랑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29일 끝나면 바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라는 원래 민주당의 논리죠. 다른 네. 상임위에서 예. 오면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데 90일간. 이거는 네네. 지금 사기특위가 없잖아요. 예. 만료가 돼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로 당장이 넘어갔고. 소관이 돼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관 법사위에서 또 상임위의 법사위. 사안이기 예. 때문에 체계 자구 심사가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석 달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하자는 네. 거는 어쨌든 90일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보자는 네.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미 상임위가 법사위니까 90일 패스. 패스할 수 있다. 빨리 네. 하자인 건데 제가 국회 사무처에 좀 물어봤더니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난생 처음 있는 일이니까 난생 처음. 네. 국회 사무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말을 하기로는 그래도 이건 여야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예. 거기다 관건이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 합의가 사당 합의가 네. 표결 순서였어요. 표결 순서를 놓고 굉장히 서로 공전을 했는데 아, 선거법을 먼저 할까? 아니면 사법개혁안을 그렇죠. 먼저 할까? 네, 그래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선거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그다음에 공수처 순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선거법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럼 12월 말이 돼야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10월에 뭐 어떻게 빨리 단축을 해서 네. 사법특위가 올라간다고 해도 본회의 표결 시한이 네. 안 맞죠? 서로 안 맞아요. 합의하고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건 협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아줄 것이냐.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뭔가 이런 정치적인 딜이 있지 않으면 네. 굳이 당연히 받아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국감 이유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이유는 정말 카오스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선거법과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같이 섞이기 시작하면 기자들은 정말 표정 별수 안 좋아. 네. 지금 굉장히 언짢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 투표하는 시기도 그렇고 참 또 험난한 몇 달이 펼쳐지겠네요. 연말 연초 뭐 다른 계획 잡으실 수가 없겠네요. 이 기자분들은. 네, 휴가 포기했습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 얘기를 해보죠.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국감이 돼버려가지고 이슈가 뭐 그게 예전처럼 뭔가 꽂히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또 왜 이렇게 막말들이 튀어나옵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네. 4년 연속 국감을 취재하다 보니까 아, 이게 4년 연속입니까? 불행하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주시네요. 근데 4년 동안 취재하면서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욕설을 가지고서 기사화를 이렇게 크게 쓴 게 처음인 느낌? 예. 공방은 있었지만 뭐 누가 뭐 GX, 기읍 네. X 그렇지. 이걸 했다. X를 쳐야 되는 말을 네.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그런 처음에서, 말이 안 네. 나왔었던 거죠, 과거에. 마이크로 이렇게 전달된 적은 제 없었나?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화된 상황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사실 다른 정책 질의를 해도 어지간한 단독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데 조국 언론에서 장관 대한 또, 질의는 네. 부각이 되고 거기다가 제가 그 여성규 위원장이 네네. 어떤 욕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듣기 위해서 15번이나 다시 돌려보기도 했는데 이게 온라인 중계다 보니까 네. 바로 이렇게 소문이 나면 바로 확인이 되고 그렇죠. 돌려도 볼 수 요즘은 있고 그렇죠. 요즘 세상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확인할 그래서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빨리 확산되는 경향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시너지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번에 국정감사 중에 좀 눈에 띄는 우리라도 짚어야죠. 눈에 띄는 내용 좀 없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뒤졌어요. 정말 네. 열심히 뒤졌는데 네. 하나 제가 좀 생각이 든 게 DLF 맞나요? 네, DLF. 이 DLF 네.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치매 노인한테도 뭐 네. 상품을 아, 팔아다. 네네네. 독일은 절대 망하지 않으니 사도 된다라는 그런 망언이 나왔던 그 DLF에 대해서 네. 8일쯤인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다뤄졌는데 네, 거기서 그랬죠. 예, 네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은행권에도 고위험 파생 상품에 펀드 리콜제를 도입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윤석헌 금감원장이 네네. 이거 좋은 제안이다. 뭐 이렇게 평가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뭐 질의를 떠나서 대안 제시까지 한 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네. 15일 이내로 이렇게 일종의 상품 환불 같은 이런 네. 기간을 주자는 건데 네. 이제 치매 노인 같은 이런 분들에게는 또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즉각 원칙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와중에 정책 질의가 나왔다는 네, 것 자체가 정말 기자들을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동적인 네. 일입니다. 지금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당에서 뭐 없습니까? 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지상우 의원도 아까 DLF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를 한번 했는데 네. 이건 이제 뭐 비슷한 얘기니까 또 다른 주제로 하자면 곽대훈 의원이 산자이 국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논란이 되던 7, 8월에 네. 코트라의 일본 현지 4개 무역 관장들이 휴가를 썼다. 일본 수출 규제 발표가 1일이었는데 도쿄 무역 관장이 7월 2일, 5일, 16에서 19일까지 연차를 냈고 25일에는 반차를 내는 정말 너무 좋은 직장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적을 한 파헤침입니다. 거군요. 네. 다른 분 나고야, 오사카, 뭐 후쿠오카 다 마찬가지였고요. 8월 22일 뭐 지소미아 파기 발표 당일에도 연차를 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본 다음에는 수출 규제 때 국감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했으면 할 좋겠습니다. 말 많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결의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